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경인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제일 중요하겠죠.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금과 음금이 있고요. 양금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은 신금이 되는 것이다.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은 개념으로서 매우 거칠고 투박하고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금이 바로 이 신금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원석, 원철은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어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석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순수한 금을 뽑아내서 반지라든가 귀걸이를 만들어 놓은 것을 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신금은 이미 물건을 만들어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임수로서 세진 세척을 해서 깨끗하고 맑고 청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경금과 신금의 차이인 것이고, 자,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목왕절, 목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금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바로 절지죠. 포태법상 가장 약한 단계가 바로 이 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춘이죠. 봄입니다. 그래서 축월에서 이 인월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축월, 해자 축월은 겨울,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봄인데,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전 계절의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월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격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일간 경금이 월지 있는 목을 내가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 겁니다. 편제격.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 금은 약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신약,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구조가 된다. 이거 재성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재다 신약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재다 신약. 그래서 경금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인성 또는 비경급제를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격을 논할 때 인중 있는 지장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지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격으로나 용신으로나 인중이 있는 무토는 쓰지 않고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인중이 있는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경금이 양금이고 양화를 받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요때는 격은 편관 격이 되겠죠. 근데 일간이 약하니까 살중 신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살중 신경 또는 제살태왕, 제살태왕이 더 맞겠네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관살이 왕해서 약한 경금이 많은 관을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급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오늘 명식은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연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살태양한 국세가 되어 있죠. 반드시 인비의 조력을 얻어야 되는데, 연지에서 오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인오화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일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병화가 인에만 통근되는 것이 아니라 오에도 통근되는 것이니, 경금 입장에서는 물론 병화로서 인월에 조후하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너무 관살이 조후를 넘어서 관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을 화급금에서 소용시킨다 그러죠. 소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용도가 너무
불로 너무 지져 가지고 용도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소, 녹일용에서 완전히 녹아 가지고 경금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을 금이 소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의 뿌리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뭐 신유, 금을 얻어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거나 하다못해 축토를 얻어서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일지에서 이제 이렇게 신금을 얻었습니다. 경신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신금이 없고 다른 거였더라 면 이거 인호화국의 관살이 굉장히 태중했을 터인데, 신금을 얻어서 이렇게 경신일주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인신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호합은 되지 않습니다. 단 경금이 뿌리를 얻어야 될 신금이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당연히 뭐 신금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인목도 같이 인신충이니까 같이 다치게 되는데, 그래도 병화는 5의 뿌리를 두고 경금을 극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물론 조후의 의미로 봐서는 병화가 뿌리가 있는 것이 좋겠지만은 조후를 넘어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할 때는 관성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비견이 또 투출되어 있는데, 일간 경금이나 월간의 경금이나 뿌리는 일단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지 있는 신금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신충 되다 보면은 아무리 비견인 경금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약해져 있고요. 경금 5의 뿌리를 둔 병화가 이렇게 일간 경금, 월간의 경금도 극하게 되다 보니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인신충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뼈 아픈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3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금이 인월이 태어나서 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제격이 돼야 되는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편관격이 된다. 월지는 5화까지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제살태왕한 국세가 되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하죠. 이 신금을 얻어서 경신일주 좋아야 되는데 이거 안타깝게도 인신충이 되다 보니 일간도 약해져 있고 관은 왕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세가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나오는 생시가 이제 병자시인데 이것은 이제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수를 얻게 되면은 일치 있는 신금하고 신자진 수국인데 지금 여기 진토는 없습니다. 그래도 준삼합이라고 해서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인신충이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신충이 구제가 신자 합이 되면서 인신충이 구제가 되니까 인호 합이 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자 합해서 수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인호 화국에 병화 2개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신자 합한 수를 가지고 화를 갖다가 통제시키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역부족이다. 천간에 뭐 임수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요것은 조금 칠살 병화 2개가 인호화국해서 천간에 들어오는 것은 일간 경금이 아무리 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구제 칠살 2개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자, 요런 걸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자대운 여명이 경우 무자대운 때 좌우충 될 것 같지만 이것도 이렇게 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좌우충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축토를 얻게 되면은 일단은 신금이 이렇게 충을 한다 하더라도 축토를 얻어서 경금이 여기도 또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기가 있다라고 하면 병으로서는 조우를 하고 정화로서는 뭐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뭐 남자로 태어났을 때 한번 괜찮게 선택해 볼 수 있는, 물론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병자시에 비하면 남자의 경우는 정축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인신, 이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자 불충 2개는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 뭐 이자 불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둘 다 충하는 겁니다. 인신충 두 개 다 걸리는 경우요. 것이고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돼 있죠. 저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가능합니다. 인신충으로 인해서 일간 경금이 약해진 것을 기토로 그냥 간신히 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 자, 칠살이다라고 공격하는데 기토가 있으면 저는 살인 상생은 된다라고 하는 점. 어떤 분들은 이제 묘신이 암합하니까 인신충이 구제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인신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썩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진수국에 자수가 없는데 신진합이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합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인신충이 구제가 되는 거고 합이 안 된다고 하면 인신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되든 안 되든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로 봐야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명보다는 이제 남자로 이렇게 목화음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아까 병자시였고요. 하나는 지금 신사시입니다. 이건 사신 합이 되죠. 이거를 일단 인사신 삼형 사신 뭐 삼형으로서 안 좋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이건 사신 합의됨으로 인해서 인신충을 구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맞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사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라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돼서 화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살을 이렇게 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개미씨 같은 경우 큰 의미가 있는 생신은 아닙니다. 이거는 밑토인데 건토고요. 개수는 한수죠. 한수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 다음에 갑신씨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이 됐다 하더라도 신금을 하나 좀 더 얻었다라는 생각으로 이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을료시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을목하고 자꾸 여기 경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병화 7살 2개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정해씨 역시나 인신충을 구제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없잖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신충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말했던 병자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시납 신자합으로 인해서 인신충을 구제할 수 있는데 대운이라든가 이런 걸 또 봐서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국에 이렇게 충이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물론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주는 어떨 것이다라고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택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인신충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